문체부 중징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자격정지 56억 환수 플러스 대표팀 감독 재선임 통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가 정몽규 회장 등 관련자들의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룸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개최.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등을 포함해 27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몽규 회장을 향한 고위층에게 중징계 요구하고 동시에 홍명보 감독의 재선임 방안 강구를 통보했다. 최 감사관은 정몽규 회장을 포함해 관련자인 김정배 상금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몽규 회장은 정관에 따라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차입 절차 위반,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무자격자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고 중징계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도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최 감사관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재선임 과정 등 세부 방식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봤다. 이어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에 대해선 협회는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56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설명한 뒤 이에 대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또 문체부는 승부조작 제명자를 포함한 100명이 사면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지 않게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비상금 임원 44명 중 34명과 자문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8억 원을 급여성 고정보수로 방만하게 지급했다. 며 비상금 인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과 통합경기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관리의 안일한 관리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에서 나왔던 의혹사항은 별도로 감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축구협회 감사의 핵심은 홍명보가 아니었다. 석 달 넘게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축구협회 특정감사는 정몽규 회장의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문체부 감사가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정 회장의 거취 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 형국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정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주된 이유는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감사 지적이 실질적 중징계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은 과정상의 혼선이 있었지만 불공정 특혜로 규정짓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너무 많아서다. 문체부가 파고든 핵심적 부분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권한 밖의 추천권을 행사했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무시했다는 건데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의 특성을 도외시한 조사 결과라는 비판이 축구계 안팎에서 나왔다. 감사 결과도 홍 감독 선임의 원점 재검토가 아닌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게 전부였다.
따라서 정 회장의 징계를 논의할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문체부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국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4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은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국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4선 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와 마찬가지로 재정 압박이란 합법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을 통해 축구협회 지배구조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김택규 회장의 해임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배드민턴협회에 주지 않는 내부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협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재정 압박은 현실적으로 문체부가 체육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체육단체장의 거취를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종목단체 회장의 해임은 대의원총회를 열어 탄핵하거나 아니면 그 종목 내부에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란 징계기구의 의결을 통해서 가능한데 오랜 기간 조직 지배력을 행사해온 체육단체장을 이런 방식으로 교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5일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협회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몽규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정부는 압박카드를 계속 내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 공은 정몽규 회장과 축구협회에 넘어갔다. 우선 정 회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는 경징계에 그친다면 남은 건 정 회장 스스로의 선택뿐. 내년 1월 회장 선거를 앞둔 정 회장의 4선 도전 여부는 12월 중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3. 문체부 중징계 요구받은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영향받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으면서 4선 연임 도전에 걸림돌이 생겼다. 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를 통해 총 27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들이 확인돼 문체, 시정, 주의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통보했다. 처분 요구 세부 내역으로는 정몽규 회장을 포함해 16명이 임직원에게 문책 요구했다. 또 시정 2건, 주의 경고 9건, 제도 개선 2건, 통보 7건도 포함됐다. 특히 정 회장의 경우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전 감독과 홍명보 현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뿐 아니라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관련 업무 처리 부적성, 승부조작 관람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그리고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징계 요구 근거로 들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 세 가지 가운데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걸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다.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는 것이라며 축구협회가 국민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감사관은 국제축구연맹, 피파, 이 강조하는 제3자 개입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피파는 지난 9월 29일 축구협회가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여러 의혹을 추궁받는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정관 제14조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선 안 된다와 제15조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 등의 피파 규정과 회원협회 준수 의무가 적힌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내한한 지안이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임 칼리파 아시아 축구연맹 AFC 회장도 축구협회의 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최 감사관은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위한 게 아니다. 문체부도 피파 정관, 축구협회 자율성 등을 존중한다며 굿거버넌스, 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한 감사로 피파도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이제 배터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당장 공정위원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 브리핑 후 축구협회는 이번 문체부 감사 결과에 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정 회장이 직접적으로 사선 도전을 언급한 적은 없지만 국회 국정감사 당시 계속되는 사선 질문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지도 않았다. 여기에 지난 5월 AFC 집행위원 선출 등의 행보 등을 종합해보면 연임 의지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제단체 임원 자리에 오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까닭이다. 문체부의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예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 회장 퇴진에 대한 축구협회 노동조합 등 내부 반발이 심해 이번 문체부의 발표가 사선 도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